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. 오늘 시장 금요일날 나스닥 시장 좀 많이 빠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많이 빠졌는데, 그래도 아직까지는 900포인트를 좀 확실하게 깨진 않아가지고 내일 좀 돼봐야 이 박스권을 좀 아래로 뚫는지 아니면 다시 박스권 안에 갇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내일이랑 내일 모레까지 좀 봐야 되겠죠.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개파락해서 좀 살짝 좀 돌려주나 싶었으나 그대로 좀 밀리면서 한번 다시 돌려줬다가 다시 좀 밀렸었는데, 미국 선물 시장 좀 그래프를 좀 따라가는 느낌이 좀 없지 않나,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커플링 되는 양상으로 다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좀 커플링 된다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져 가는 모습이 좀 보인다, 좀 이렇게 좀 보이고 있네요. 그리고 오늘은 제가 뭐 따로 뉴스를 챙겨가지고 브리핑 할 만한 내용이 따로 안 보여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보던 테마들 위주로 해가지고 브리핑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 시세 같은 경우는 0.79% 정도인데, 브리핑 준비하면서 볼 때는 1% 정도까지 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온 상태네요. 자, 그렇게 해서 새벽에 나스닥 시장 좀 괜찮아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기술주 중심의 실적 발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원유는 같은 경우는 1배럴당 97달러 정도로 지금 100달러 밑으로 좀 많이 내려왔죠.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원유 가격이 좀 잡혀야 인플레이션을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내려와야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것 같다, 좀 이렇게 보이네요. 그리고 원유 선물 차트상 요런 바닥자리를 좀 깨고 내려오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런던 소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대로죠. 그래서 그대로 위치를 좀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식량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식량, 좀 원자재, 그 다음에 기름 좀 이렇게 볼 것 같은데, 그중 식량을 왜 계속 보냐, 식량을 일단 운반하고 그러면 또 기름값 들어가죠. 그리고 지금 현재 밀 뿐만 아니라 뭐 계란, 옥수수, 대두 여러가지 해가지고 계속 물가가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식량주 위주로 해서 좀 볼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오늘 뭐 계속해서 말할 내용도 없고, 자, 오늘 한일사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좀 갭상승을 또 시작했죠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아셔야 될 거예요. 얘가 지금 1, 2, 3, 4, 5 여섯 번째 상을 갖고, 현대사료 얘도 보시면은 1, 2, 일곱 번째, 이제 여덟 번째부터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죠. 그래서 한일사료도 어느 정도 솔직히 한 두세 번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그 뒤에 계속 상한가를 올라간다,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뉴스도 붙여주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건 어느 정도 좀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빠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오늘은 사료주보단 기름, 결국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 막고, 그리고 계란값도 올라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계란 이쪽이나 식용유 이쪽 테마를 좀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그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,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좀 매매를 좀 조심해서 하는 게 좀 맞죠. 그래서 일단 오늘 장 초반 좀 갭상승을 했으나 바로 밀리면서 그 다음 지지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죠. 여기 요 라인, 그 다음 지지 포인트는 여기였는데, 저라면은 솔직히 여기 좀 볼 것 같아요. 여기 좀 볼 것 같았는데 오늘 여기 또 깨고 내려오면서 또 올라오면서 또 저항도 맞고 그러면서 좀 하루종일 좀 계속 봤던 종목인데, 솔직히 뭐 한일사료 오늘 딱 특징이 있습니다. 여기서 하락 1차 VR 걸리면서 다시 끌어올리고,
여기서는 하락 2차 VI 걸리면서 다시 끌어올리고, VI 걸릴 때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끌어올라왔다,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데, 솔직히 이거는 예측하기는 좀 힘든 그런 모습이죠. 그래서 오늘 한일사료 좀 손실 많이 보신 분들 좀 계실 수도 있는데,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제가 계속 해야 된다고 말을 했죠. 계속 상한가로 올라왔고,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이상하지도 않고,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자리 보고, 또 그 다음 지지자리 보고, 그 다음 또 지지자리 보면서,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매매를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,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이구. 자, 그 다음에 오늘 또 파운스토리 올라왔었죠. 파운스토리 같은 경우 차트는 좀 나쁘지 않게 계속 만들어 왔어요. 여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기준봉을 좀 만들어 놓고, 계속해서 저점을 좀 끌어올리면서 어제 딱 지지해줄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었죠. 그러면서 오늘 좀 봐도 되지 않았나, 이 생각을 했는데,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요 자리 뚫고 오늘 올라오면서 좀 오늘 이 자리 괜찮다 싶어가지고 매수하고 요 뒤에 좀 팔았었는데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파운스토리 미래생명자원이 식량 관련해서 대장주였죠. 근데 이제 한일사료, 현대사료 이제 좀 보이지 않던 애들이 좀 올라오면서 애들이 좀 뒤쳐졌었죠. 그러면서 한일사료도 보면은, 파운스토리도 보면은 요런데 좀 박스권 만들어 놓고 뚫어주면서 좀 강한 모습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트였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오늘 샘표도 인도네시아 판료 수출 제한하면서 오늘 좀 올라왔고, 신성호딩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얘는 매매할 딱 타이밍이 따로 없었죠. 자, 그러면서 오늘 또 서전기전, 원전 관련 서전기전, 그 다음에 한신기계 좀 이렇게 한번 좀 한신기계도 오늘 좀 쌈봉자리 좀 돌파해주면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나 좀 싶었지만, 앞에 오늘 종가가 여기 앞에 좀 음봉자리까지 좀 다 먹는 좀 종가였으면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을 법만 한데,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가지고 당분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,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또 범량건영 얘도 오늘 한번 좀 반짝했었고, 일성건설이 좀 대장 느낌으로 좀 올라왔었죠. 제가 말했던 거 부동산 이제 이번 주 내로 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만, 그래서 일성건설이 누구야, 차트 좀 자리 보면은 요런 자리, 그 다음에 요런 자리, 요런 자리, 그리고 저항도 계속 맞던 데서 맞는 거죠. 그래서 좀 앞으로 넘어야 할 사이 좀 많아요. 요런 자리 넘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요 자리, 그 다음에 또 요 자리도 좀 넘어줘야 되고, 그래서 지금 얘도 이제 이봉을 기준봉을 해가지고 차트가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얘를 보면은 여기 흑산병이 나왔죠. 흑산병이 나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추세가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주식에는 항상 100%가 없듯이 흑산병이 나오더라도 다시 지금 적산병으로 만들어주는 모습 보이죠? 그래서 다시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. 그래서 항상 자신의 매매 기법에 100%를 신뢰하지 마라,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도 계속해서 좀 모든 테마들 좀 위주로 볼 것 같은데, 일단 저는 지금 게임주 컴투솔디스, 위메이드 맥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길게 받고 있죠. 그래서 얘네들 좀 이제 수급 들어오면은 얘네들도 이제 조금 한번 관심 받을 때 됐지 않았나, 좀 이런 생각 들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조금씩 관심 종목에 추가해서
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복 소비 관련해 가지고 대한항공, 진에어, 티웨이 이렇게 좀 볼 수 있죠. 티웨이도 이 자리 어느 정도 좀 내려오는 상태인데 오늘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 내려가죠. 내일 다시 3,300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3,300원 부근 올라와 준다면은 좀 볼법만 하죠. 왜냐면 여기 이렇게 박스권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을 회복을 하면은 좀 보지 않을까. 자, 이외에도 뭐 TJ 미디어, 그 다음에 뭐 여행주, 노란풍선, 참좋은 여행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주, 항상 제가 얘기하는 덱스터, 자이언트 스텔, MP, 그 다음에 맥스트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 외에도 이제 원전주 계속 좀 봐야 되죠. 그래서 뭐 보성 파워텍, 일진 파워, 서전기전. 오늘 우진이 좀 어제 일본 그 뉴스 엮어주면서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좀 쉽게 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에요. 그러면서 아직 추세에도 좀 계속 저점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아마 한 요정도 자리까지는 좀 내려오면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뚫고 내려왔으니까 9,200원대까지 좀 내려오면은 매수 타이밍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진도 그렇고 보선 파워텍도 이거를 기준봉을 해가지고 좀 저점 높이면서 올라와 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, 한신기가 일단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. 지금은. 그러면서 또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챙겨봐야 된다. 신원종합개발도 오늘 좀 올라왔었고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시장 안 좋으니까 IPO 관련해가지고 좀 올라오고 있죠. 마켓컬리 관련해서 흥국 FNB도 좀 이날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계속 또 좋은 모습 좀 보여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, 좀 이런 패턴 많이 보이죠. 한번 거래대금 실려서 양봉 만들어 놓고 조정 이틀 주고 그러면서 다시 좀 올려주는 모습. 그래서 마켓컬리 관련해서 흥국 FNB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. 그리고 오늘 나스닥 관련해가지고 SBI, 그 다음에 아주 IB 좀 올라왔었는데 저는 하도 이 나스닥, 야놀자 관련해가지고 찌라시가 많았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. 이런 얘기를 좀 얘기했었죠.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 관련해서 봐야 되고 토스 관련해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도 계속해서 전진 관련해서 뭐 식량, 비료, 농기계, 뭐 수산, 기름, 천연가스, 원자재 등등 해가지고 볼 것 같고, 또 시장도 괜찮으면은 로봇, 뭐 UAM, 메타버스, 가상화폐, 가상 디지털 폐배터리, 전기차 충전, 2차전지 반도체 해가지고 좀 여러 테마들 위주로 좀 수급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. 수급이 좀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좀 계속해서 좀 꼼꼼히 체크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내일 하루도 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